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 두 분,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왔는데 좀 더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소식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견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앞서 전한길 씨 얘기하고 왔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부정선거론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윤 어게인, 그러니까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상당히 절규하듯이 그냥 호소하시는 그런 분이, 애침이 있는 분이죠.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시기가 이제 20일 불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임진왜란도 아닌데 이제 10만 양병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치고 또 계엄 옹호 그리고 부정선거 이 업무에 대해서 자기 지지를 가져오고 있는 그 세력들과 함께 입당을 해서 결론은 윤석열과 함께 가는 사람을 지지하자. 예. 자신이 당대표나 뭐 최고위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들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12선 이 불법적 유연적 이 비상계엄을 윤석열과 함께 완전히 전련해내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 참 갈수록 전 태산이라고 봐요. 예.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가 아니라 수사로 뭔가 혁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진 앵커가 내란 특검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2017년 계엄사 문건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다시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을 소환해서 기무사 문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여당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전 국민의힘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쇄신 결국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예, 당시의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재 의원이 수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다. 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도대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죠. 예. 그 엄중한 시점에 모두가 달려와서 같이 그 해제 의결에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그렇게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한시에 이제 의결을 했단 말씀이죠. 그 상황에서 당시에 그 복귀를 해보면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이런 분들은 본회의장 가서 참여하고 싶었는데 계속 혼선이 있었다. 예. 왔다 갔다 하라 그래서 그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당시에 있었고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그 단톡방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계엄에 대해서 놀라고 막 와글와글 했을 때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뭐 민주당은 뭐 비상의총 한다고 하는데 막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그 단톡방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로 가라, 당사로 가라 했던 그 원내대표실의 알림도 문자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이수진 앵커 설명하신 기무사 문건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의 어떤 지시 문자나 네. 국민의힘의 결과적인 행동 패턴이 기무사 문건과 너무 일치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전부 다 의결 종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라,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확실한 증언이 있었고
또 합참 관계자도 그때 박완수 계엄사령관도 무슨 문건을 봤는데 거기에 정적수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다라는 네. 진술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시 미리 계엄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통화였다라는 추경호 원내대표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고 이것 때문에 저는 소위 얘기 나오고 있는 왜 정당 해산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테면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예. 시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무튼 석연찮은 구석이고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었죠. 네. 네. 추경호 의원은 수사가 불가피하다. 같은 생각이세요? 처음에는 이걸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구나 이렇게 뭐 대체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어떤 그런 평가나 판단을 하는 밖에서의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게 다들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12.3 이 비상계엄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도 이 비상계엄까지 갈 그런 정국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급 분립 체제에서 그러니까 비록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그런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국회 뭐 일방적 예산 삭감이라든지 법안 뭐 남발이라든지 탄핵 남발 이런 부분에 상당한 국정 운영의 난벽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정치로 이 문제를 다 풀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 그날 당일 밤에 그러면 국회는 즉각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당론이라는 걸 채택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한 곳에 이렇게 직결해서 그런 당론을 정확하는 그 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자락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대로 깔아주지 못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서의 결국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참담하고 암담하죠. 그러니까 그나마 당 대표는 그래도 현역 의원은 아니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즉각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밖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런 청구 대상으로까지 이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건 좀 너무 섣부르게 가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당일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요. 11시 3분에 첫 비상의원 총회 장소 문자 공지가 있었는데 근데 11시 22분에 통화가 있었고 3분에 국회로 가라. 6분 뒤에 당사로 다시 가라. 24분 뒤에 다시 국회로 가라. 30분 뒤에 다시 당사로 가라. 저런 상황에서 당시 국회 앞 상황은 화면으로 시청자들께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봉쇄되고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왔다 갔다 공지가 있었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역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당시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그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소통하느라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던 또 다른 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인데요. 11시 26분에 40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40초 통화를 했고 역시 나경원 의원도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화 내용인지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사실관계는 더 드러나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들만 보면 이래서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너나? 그리고 이래서 아직 혁신을 못하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 파면을 넘어서 조기 대선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50일쯤 됐는데 이 와중에도 찬탄 반탄 친윤 반윤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는 데서 소달구지 타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완전히 다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소용돌이 안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총장소 바꾼 것뿐만 아니라 오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을 30분 늦춰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얘기 고지고대로 들었더라면은 해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의결을. 그러니까 그런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저는 일부러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대표가 달려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오시라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에게 당사로 가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모든 게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근데 당시 무슨 중요 당직을 맡았던 것도 아닌데 나경원 의원에게 굳이 그 와중에 지금 막 사령관들한테 비어폰으로 통화해서 부수고 들어가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나경원 의원을 콕 집어서 전화를 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게 또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당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의원한테 전화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다 해제되고 나서 상임위가 열렸는데 나경원은 막 설명을 합니다. 산자인데 본인이 왜 그 국회를 못 들어갔는지 설명을 하면서 또 망언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 그런데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유유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 너무나 유유자적.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도저히 그 당사자들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주목되는 2017년 기무사 문건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이고요. 저 문건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계엄 때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됐을 것이다라는 추정과 의혹 제기는 있어 왔기 때문에 12월 3일, 4일 요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저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어제 여인행 그 방첩사 사령관 이 사람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저 문건은 실질적으로 2017년 당시 기무사, 예. 기무사에서 이제 앞으로 계엄을 만일 하게 되면은 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이제 문건이 기무사 차원에서 작성된 게 있어요. 저거는 이제 하기된 공식적인 문건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작년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당시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여인행 방첩사 사령관에게 뭐 이 주요 요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이런 사람들 체포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국정원 차장하고도 뭐 공유하려고 그랬고 예. 그 중심 인물이 여인행 사령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행 사령관에게 저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특검이 이제 의미 깊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내란 뭐 특검뿐만 아니라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파면 심판 때도 뭐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헌재 재판관들의 또 신문이 있었죠.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 자체에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이나 또 상식적으로 저게 정말 우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갱고용 계엄으로 이렇게
또 계엄군도 실질적으로 총기도 총알도 이렇게 장착하지 않은 그런 경고용 경험이 있다. 이런 주장에는 뭐 이게 힘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참담하고 암담한 내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미치냐에 따라서 당의 혁신이 비자발적으로 바깥에 의해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소달구지로 가겠다 같은 상황이라는 점 명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